차량들 바로 옆에도 지금 차량이 테스트 하시는 걸 보시면서 아이오닉 5가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저 충전구 다시 꽂아서 같이 충전하는 거. 꽂아봤어요? 네.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상당히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차가 1회 충전했을 때 완전 충전이죠. 410에서 43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순수 EV입니다. EGMP이기 때문에 아래 하체에 배터리 쉘을 완전히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플랫한 플로어를 가지고 있어요. 차량의 특성 같은 걸 보시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클램쉘이라고 하는 후드 디자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후드 디자인이 돼 있어서 후드의 그 라인 컷이 보통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쪽 안쪽까지 더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클램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산차에서 최초로 디자인된 그런 컨셉입니다. 앞으로도 이 차가 이제 오늘부터 막 그 공도를 달릴 수 있는, 오늘이 원데이거든요. 실질적인 공식적인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최초입니다. 그 최초의 주행 드라이빙 테스트 드라이빙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진짜 순수 EV답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그 헤드라이트라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 1974년 포니 쿠페가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그 포니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포니 1이 1975년 12월에 최종 양산을 해서 출시가 됐지만 그 전에 포니 쿠페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포니 쿠페의 디자인 컨셉트 갖고 있는 그런 모델도 합니다. 프로젝트명 N이라는 마크를 달고 애니 프로젝트라는 가지고 있었던 이 차를 오늘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좀 달려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 엠블럼이 정중앙에 가로질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 후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후드의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보게 되면 되게 볼륨감 있게 디자인 처리가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20인치 사이즈의 블랙 색상이 차량의 색상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형태였고, 여기도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한 번 더 되어 있어요. 후는 이렇게 전체가 미러로 이렇게, 그래서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열리는 구조는 본인이 키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열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엔진 스타트가 아니라 전원이 인가됐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더라도 플랫한 플로어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같이 안마 의자처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절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까지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 거죠. 때문에
앉았을 때의 전체 요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휠 베이스가 3m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열, 1열에 앉았을 때도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1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 수평이죠. 이렇게 전체가 수평으로 라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리적 버튼들을 이렇게 뒀고 다 터치 형태로 온도,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도 약간 화이트한, 그러니까 하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주얼 인터페이스도 보다도 깔끔하고 마치 페이퍼에 종이를 넘길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좌우측의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좌우측의 개방감이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중간에서 열리는 이런 방식인 거죠. 지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전원을 인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핸들 우측 부분에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좌우측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요. 워낙 맵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전 맵 데이터를 그대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그런 맵 데이터의 그런 방식이에요.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씨에 속해서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포츠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세게 나가네요. 그래서 현재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게 3개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옆에 차선에 차량이 있다는 거죠. 사이드 미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이기 때문에 원래 저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는 거를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시각이 안쪽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측이 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전반적으로 확연하게 느껴지는 UI의 변경 이런 게 아주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이 차는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이제 다음 이제 나올 거고, 현재 이 모델은 이제 롱레인지 그 모델입니다.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죠. 근데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있었던 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 시각적으로 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해요. 의외로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지금 후양을 좀 최고로 좀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딱 세게 불어오는 그런 7도에 17도. 그리고 이렇게 파워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UI하고 전혀 다른 그런 컨셉을 갖고 있죠. 히트 바탕에 레드 컬러와 그다음에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운전석에서의 느낌이 너무 이제 엄청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핸들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높이감이 길이를 차지하지 않아서 편하게 팔을 쭉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에어벤트 하단 부분에 별도의 공간 이 정도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충분하게 나와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상당히 빠른 속도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좌측과 우측의 공간감이 솔직히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우측 볼 때의 공간하고 왼쪽 볼 때의 공간이 서로 좀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하나의 유리 화면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깔끔한 디자인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측의 이 모니터 화면이 카메라 앵글을 보이고 있는데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계속 이걸 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의 역할을 모니터가 하는 거라서 계속 켜놔야 되는데, 그 켜놔야 되는 이 상황이 여름철 되면 이제 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한 다음에 차를 좀 식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서 햇볕이 내려치는 이런 쨍한 날씨에 이 모니터가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면 이 모니터 안에도 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니터 안에 냉각을 할 수 있는 쿨링 팬, 그러니까 팬은 없어요. 그러니까 팬리스 방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냉각 팬이나 이런 게 없는 방식이어서 더더욱 여름철에는 햇볕이 내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모니터가 더 이상 열이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0시간 이상 주행을 한다, 여름철에, 그러면 이거 엄청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틴팅은 아주 기본으로, 이 차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에서 상당히 열을 많이 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클러스터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메뉴 버튼을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튜너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UI가 기존의 현대기아차가 쓰는 UI 컨셉은 비슷한데 컬러나 색상을 싹 바꾼 거죠. 근데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완전히 바꿨어요. 네. UI가 전혀 예전의 UI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하게 되면 와이드한 카메라 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원하는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 기능은 예전부터 현대기아차가 계속 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현재 이제 EV 충전소를 좀 가려고 그래요. EV 충전소 가서 충전하는 모습을 같이 이제 영상을 좀 봐보려고 하는데, 그 구간까지 한 10분 정도 주행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되게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잘 갖추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대시보드 윗단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 만져보면 상당히 느낌이,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의 도어 캐치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잡고 차 도어를 개방할 때 좀 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유선형에 가까운 이런 도어 트림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와이드한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좌측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페달 방식도 이렇게 메탈 페달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별도로 한 번 더 열 수 있는 이중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에어벤트가 후석 B필러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오케이 설정.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 주행 편의 장치를 보시면 이렇게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DA2 모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HDA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속도 제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UI를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끄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다 동일해요. 전방 안전 다 동일하죠. 기존의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코나 EV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주행 편의에 들어가면 이렇게 HDA2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차로 변경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HDA2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측면을 이렇게 운전석에서 봤을 때도 사이즈가 되게 넓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또 그 색상이 또 화이트 색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트 두께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트 두께도 많이 좀 있어서 콘솔이 여기 딱 있었을 때 이게 되게 편한 위치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앞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불편할 텐데, 정 위치에 이렇게 딱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게, 오른쪽을 딱 잡으면 이게 딱 있고, 별도의 기어 노브라든지 변속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순수 전기차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여기에 뭐 버튼 방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자체도 크롬 재질을 사용해서 잡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공조기를 껐을 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조기 껐을 때의 소리입니다. EV 특유의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지금 되게 날씨가 더운 날씨라서 공조기를 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 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공조기를 아예 껐습니다. 열기가, 내부에서 열기가 좀 상당해. 왜냐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서 내려오는 열기를 그대로 다 바꿨다. 디자인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모니터의 질감은 한 이 정도 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보다도 화면이 이 사이드미러하고 근접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파서 안쪽으로 넣은 거죠. 만약에 이게 플랫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튀어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가지고 모니터 자체를 저쪽 안쪽으로 밀어 넣은 거죠. 모니터 열기가 상당해요. 이 열기,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열기 때문에 되게 높아서 틴팅은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모니터 열기가 되게 높을 거예요. 이게 팬리스 방식이거든요. 안에 팬이 없죠.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하나, 작은 모니터면이 계속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열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시공을 꺼보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빨리 나가는 사운드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은 아주 시원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얼어 죽을 정도의 바람이 나오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도 물결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향각은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고 누구나 다 조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 변경이 되는데, UI가 아주 새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좌측에는 파워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이런 식으로 충전이 파란색으로 된다. 이 부분을 오른쪽 화면에서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를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속도계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되면 킬로와트 아워 전비가 이렇게 나오죠. 이 차는 이제 연비가 아니라 전비예요. 그래서 현재 킬로와트 아워로 4.8km, 그러니까 1kWh 당
4.8km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7.1km를 달렸고, 앞으로 네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308km를 네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EV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했잖아요. 만큼 이 정도 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 대비 상당히 많이 충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킬로미터를 봤을 때 63%, 69% 정도 있었는데 1, 2분 정도 했나요? 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바깥의 외부 온도가 지금 30도예요. 상당히 더운 날씨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이렇게 다 열고 있으니 에어컨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가림막을 닫아야겠죠. 닫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탄 아이오닉 5는요, 여러분들이 순수 전기차 EGMP 플랫폼을 탄 국산 EV를 살 때 충분히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차입니다. 순수 EV라고 하는 그 차량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엔진 빼고 못 빼고 해가지고 만든 그런 차가 아니고, 차량의 특성 자체가 오로지 EV로만 만들어진 그런 차를 순수 EV라고 하는데, 기존의 순수 EV 차량들이 없진 않았어요. 르노 조에도 있고, 수입차에서는 아우디 이트론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차하고 이제 경쟁을 할 만한 그 아주 제대로 만든 그런 모델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 제가 볼 때는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동할 여지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고 이 버튼 스위칭할 수 있거든요, 기능 자체를. 이거 스위칭을 해놓으면은 디폴트는 이건데, 스위칭 해놓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의 저런 모니터의 화면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살짝 각을 져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뒤에 있는 차량인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기가 약간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모니터에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닝이 내 차에 어느 정도까지 붙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니터에서 보이는 저 모닝이 내 차하고 어느 정도 간격까지 붙어 있는지 인지하기가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 카메라의 저 부분이 만약에 막혀버리면 이 모니터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빗물이 저기 고인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많이 먼지가 쌓여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이 모니터 화면이 깨끗하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모니터 끝단에 있는 저 중앙 부분에 있는 저 카메라를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는 거는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조 미러에 우리가 말하는 유리 미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저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탈거가 되거나 주행 도중에 파손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니터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차량 주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주행 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되게 조용히 달릴 수가 있는데, 미친듯이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하더라도 차가 막 세게 나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전형적인 테슬라와 같은 파워풀한 속도감을 느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감을 내지는 못합니다. 속도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점이 아니라 이 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리미티드를 걸어서 차가 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꽉 잡아주는 그런 제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핸들에 요 부분이 에어백이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새가 기존의 스티어링 휠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된 거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시트 이쪽 그 질감 같은 경우도 화이트한 부분들이 블랙 색상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는 이게 이런 자, 포미를 지키시고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해요. 이게 헐렁헐렁하거든요.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천이 왔다 갔다 하는 시 그냥 블라인드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체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저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사이드면에 저렇게 빨간색, 주황색 저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깊이감 내지는 거리감을 인지하기까지가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모니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이 거리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이 정도 거리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멀리 있는 저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위로 올라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저 뒷차량과의 거리감, 지금 뒤에 완전히 붙어있는 차량은 그나마 괜찮은데 끼어드는 차량 있잖아요. 끼어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감을 계산해내기가 지금 당장은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트가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V USB 충전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공조기 부분을 터치 형태로 조절할 수 있도록 오로지 이제 공조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뉴가 변경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닌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스위칭 할 수 있다고. 요거 꼭 유념하셔서, 이거 스위칭 되면 이게 전원이 볼륨 조절이 아예 안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면.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전원을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기존의 내연기관은 이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오게 되면 디자인이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열고 닫는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중앙 카메라가 있어서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데,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보면 한 이 정도 사이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좌우측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뿐만 아니라 플러터에서도 이렇게 좌우측의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회생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기어 노브 변경은 DNRP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파킹은 여기서 이렇게 파킹하시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됐고, 여기 아래 보면은 현재 모드가 스포츠 모드고, 그 다음에 63%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내연기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외부의 온도 367km, 그 다음에 238km를 현재 지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이질감은 없습니다. 주차할 때의 이런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이 주차 방식이 처음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우디에서도 많이 봐왔던 이런 아우디 이트론에서도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어 보입니다.
좁은 도로를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좁은 도로를 달릴 때 느낌은 어떤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혹시 컨셉이에요? 네, EV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EV 충전소인데 EV 스테이션이죠. 그래서 전기차 전용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전하는 모습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225km를 달릴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좀 줄었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62%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7이라고 써져 있는데 후진차로 네네네. 네, 후진 주차를 해가지고 충전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충전 시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안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용 주의사항인데 저희가 오늘 안전하게 도와드릴 거라서 바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차저 앱으로 그리고 예약하신 저희 고객님 전용 앱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예약을 하시고 오셔서 바로 예약을 충전이 하지 않고 가능하세요. 방문하신 근데 뭐 고객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현장 오셔서 충전 현장에서 바로 버튼을 결제가 누르세요. 가능하십니다. 네. 현장 충전으로 시연 도와드릴게요. 앱 결제가 아닐 그리고 경우 전용 앱에 일반 카드를 결제 버튼을 등록하시고 그 눌러주세요. 전용 앱으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용 요금의 23%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희는 시연을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일반 결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충전구 위치에 위쪽을 따라 보시면은 저희 충전기가 커넥터가 준비되어 자동으로 있는데 내려오는 모니터를 충전기입니다. 기준으로 정면, 주차 좌측, 방향을 우측, 기준으로 3방향으로 차량의 이동이 충전구 가능해요. 위치에 저희 따라 아이오닉 5 커넥터가 같은 내려오는 경우에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좌측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충전기를 좌측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충전기가 아. 하게 됩니다. 좌측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어. 맞습니다. 아. 반대편에 있다면은 우측을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면 네네네. 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충전구를 열게 될 텐데 네. 한번 푸시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열리게 됩니다. 네, 제가 네. 캡을 열 테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화면에서 선택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충전기가 하강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 내려오다가 멈추게 돼요. 그 이유는 차량 혹은 고객님들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멈추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충전기를 충전구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한번 그랩 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터치식이거든요. 하강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은 내려오게 됩니다. 네, 가지고 오시면서 살짝 아래까지만 그래야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네, 이 네. 정도 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래, 이거지.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네. 너무 불편하니까 막 먼지 끼고 막 이런. 맞습니다. 이 형태가 그러면 현재 고속도로에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72대. 그러니까 운영 중이라고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를 저희가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하나. 가보질 못해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반 저희 충전기는 땅에 끌리고 잘 끌고 오지 못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오염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되지 않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충전할 때 안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네. 계셔가지고. 진짜. 그럼 바로 다음 설명 드리면은 이제 네. 연결을 하고 나서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금액별로 100원, 1000원, 5000원 단위로도 가능하시고 충전량으로 킬로와트마다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저희 오늘 금액을 네,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금액으로 해서 최대 금액으로 시험 보여드릴 텐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2만 원을 결제했지만 실제로 5천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러면 15,000원이 결제 방법으로 자동 환불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그 충전량을 그 꽉 채우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충전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 모자란 부분들은 다 이제 환불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커넥터가 차량을 읽기 시작해요. 네. 이제 읽기가 완료하면은 모니터에 이제 내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는지, 그래서 완충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걸린 시간과 충전량 그리고 네. 요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오늘- 이렇게 편리하게 잘 만들어졌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제 행사를 위해서 70%로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에도 충전을 70%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조금 이따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네. 잔여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게 나올 거고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상단을 봐주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블루라이트가 풀 차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살짝 꺼졌죠. 이게 62%만 차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이 사이클이 이걸 뜻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그래서 뭐 만약에 잠깐 나가서 전화를 하시다가도 옆에 음. 카페 가서 음료를 사오시다가도 내 차가 어느 정도 충전됐지 이런 것을 멀리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이 LED 컬러의 색깔의 전체 사이클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직 충전 덜 됐다. 네, 이걸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7분이면은 70%까지 이제 충전이 될 거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일 수도 있고요. 70%일 수도 네네네. 있는데 7분이 소요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사항 있으시면 네네네.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중간에 좀 끊고 제가 충전하는 거를 처음부터 하는 거를 옆에서 좀 찍어주세요. 네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전체 컬러가 100%면 이게 다 풀로 다 LED가 다 네, 맞습니다. 켜지는 그런 형태이잖아요. 근데 저희 현대 EV 공동센터는 이제 80%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차량이 와도 80%까지 충전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10%에서 80%까지 채우는 데는 18분이면 돼요. 근데 이제 8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0%로 가까워질수록 전력량을 줄여서 배터리에 무리를 덜 가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충전할 때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충전한다라는 내용이 화면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현재 70%까지 충전을 할 건데 6분이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EV 충전소에서 확인을 제가 했는데 이런 형태로 시그널이 켜졌을 경우에 비상등 켰을 때는 이렇게 이런 색깔의 비상등이 이런 식으로 켜지고요. 네, 켜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색깔 예쁘죠? 네, 좋습니다. 비상등 켜졌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 차저앱으로 예약하시는 이런 컬러의 이런 현대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 1974년에 포니가 이제 막 생산되기 직전에 포니 쿠페가 나왔을 때 그 로고 엠블럼 이런 부분들도 일반 그대로 활용이 좀 되어 있네요. 네, EV 충전소가 이런 식으로 미래 진화형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고속도로에 현재 72기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충전할 때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컬러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면은 이가 전부 다 켜질 텐데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6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앵글이 전체 사이클의 불빛이 이 정도가 모자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가 요거랑 싱크가 돼서 데이터에 따라서 이 LED 컬러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박!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풀 충전되면은 불이 전부 다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80%까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네. 그 충전 운영 효율을 위해서 70%까지 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끊어도 괜찮을까요? 네, 끊어주세요. 제가 충전하는 거를 네. 실질적으로 옆에서 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제 충전구 다시 꽂아서 같이 충전하는 거. 꽂아보시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중단 누르시고 네. 확인 충전 버튼을 하게 누르면 되면? 충전 설정된 금액과 충전 금액이 다른 경우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끄면서 이걸 어떻게 다시 빼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분리를 네, 분리를 여기 누르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버튼을 누르시고 초도 모델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4만여 대까지 사장 계약이 돼서 차량들 바로 옆에도 지금 차량이 테스트 하시는 걸 보시면서 아이오닉 5가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